14번, 21번, 23번. 23번. 똑같냐? 똑같아? 빨리 와. 또 질문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런 문제 다 풀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문제가 2번 봐봐. 2번은 뭐냐면 요 P 2번 물어본 거 아니야? 12번. 아 12번? 12번.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데 이런 타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이 있는데 초점이 F고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타원과 포물선의 초점이 일치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두 점 PQ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A좌표가 5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B좌표는 마이너스 5라고 했고, 그랬을 때 이 PQ 길이가 2루트 10이래요. PQ 길이가 2루트 10이다. 그때 내가 뭐 찾으라 그랬냐면 PF랑 요 PF 프라임의 곱을 찾아라. 이게 질문이네요. 그러면 2차 고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정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정의를 먼저 볼까요? 정의는 뭐냐면 요 PF랑 PF 프라임 타원의 정의에서 요 두 개 합은 항상 뭐로 일정하죠? 그렇지, 장축의 길이인 10으로 일정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여기 늦게 왔어요. 자, 다시 타원의 정의에서 이 두 개 합은 10으로 일정해요.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PF의 길이를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얘를 A로 잡으면 요 PF 프라임 얼마예요? 10-A죠. 왜? 나 20이라 쓰려고 그랬지? 10-A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타원의 정의는 썼죠. 그 다음 무슨 정의 쓰고 싶어요? 포물선 정의 쓰고 싶죠. 포물선은 여기가 지금 초점이니까 준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이해했어요? 그럼 포물선의 정의는 요 길이랑 뭐랑 같다? 여기 이 거리가 같다. 여기가 A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여기 2루트 10인 거 이용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가 2루트 10이라는 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요 길이 얼마예요? 루트 10이죠. 그럼 루트 10이죠. 직각이죠. 뭐가 보여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여요? 그러면은 10-A의 제곱은 A제곱 10. 그러면 마이너스 20A 플러스 90은 빵. 계산 따라왔죠? A는 얼마예요? 2분의 9.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죠? PF 길이가 2분의 9. PF 프라임의 길이는 2분의 20에서 그렇지 2분의 11. 답은 4분의 99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정리해 보실래요? 할 수 있겠어요?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보니까. 항상 선생님이랑 풀면 쉽죠? 근데 시험 보면 어렵죠? 시험 보면 또 어렵고. 답지를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거면 좀 문제가 있어요. 답지를 더 꼼꼼하게 읽어봐야죠. 답지를 아예 안 보라고는 얘기 못하겠어. 하지만 충분한 고민의 시간이 있는 다음에 해야 돼. 주야 숙제 다 했나요? 근데 왜 몇 개를 안 해요? 나 되게 궁금해. 일부러? 시간이 정말 진짜 열심히 하다가 막 여기 오기 직전까지 했는데 몇 개 못한 거야? 그건 아니야? 되게 당당한데 너? 하다가 쉬고 하다가 이거 다 끝내고 쉬면 되잖아, 애초부터.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중간에 그 게임 풀 아니 게임을 왜 해? 중간에 게임하고 밥 먹고 이러는데 쉬고 하면 자, 14번. 자, 요런 지금 원이 있는데 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요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요 A라는 점은 지금 4,0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Q의 자치는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이게 타원이라고요. 이걸 타원인 것도 증명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P의 Y좌표는 0이 아니고 뭐 5는 원점이다. 가조건은 뭐냐면 Q는 선분 OP 위에 있다. Q는 OP 위. 그 다음에 나조건은 Q를 지나고 AP의 평행한 직선이 각 OQA를 2등분한다. 각 OQ.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항상 간략하게 쓰고
거기서 해봐. 노트에다 이것만 딱 보고 해보라고. AP의 평행. AP 뭐가? Q를 지나고 AP의 평행. Q, AP 평행. 그럼 역시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림을 그려보면 기하니까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려보라고 했잖아. 기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데 자, 요 원이 있는 점 P가 있고요. A라는 점은 4,0이래요. 4,0.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Q의 자체가 타원인데 Q는 뭐냐면 OP 위에 있대요. P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 OP 위에 있는 어떤 Q가 있어요. 그 다음에 OQA를 각을 2등분한대. 각을 2등분하는 게 AP랑 평행한 게. AP랑 평행한 걸 그었더니 여기 OQA를 2등분한다라고 했잖아. 됐어? 이렇게 하도록 Q의 자체를 구하래. 그럼 뭐가 보이나요, 눈에? 얘가 지금 평행한 게 있잖아요. 평행한 게. 그럼 평행한 게 있으면 여기 이거랑 얘가 이루는 각이 X니까 여기도 X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또 눈에 뭐가 보이죠? 이게 평행화되면 엇각이 그럼 여기도 X죠. 억각으로. 됐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QP랑 뭐랑 같다? QA랑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지난번에 내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한 것 중에 쌍곡선 준비할 때 쌍곡선 공부할 때 어려운 거 하나 있었잖아. 쌍곡선 공부했을 때 어려운 거 하나 있지 않았어? 원의 내부에 있는 A점. 맞아? 원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문제가 뭐였어? 그때 곽채는 얘기해봐. 네? 원이 하나 있었고 거기 내부에 있는 점 A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원위를 움직이는 P에 대해서 뭐였어 주에? 건진아 뭐였어? 자취 아니었나요? 그 무슨 자치? 빨리 와 빨리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잘 들어가? 친다 쳤어? 그냥 들어가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됐어 훌륭해. 뭐 AP 수직이 그렇지. AP의 수직이등분선과 OP의 교점을 Q라고 했을 때 Q의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했었던 문제였죠. 배웠으면 다 알고 있어야죠. 자 봐봐. OP는 R로 일정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OP라고 하는 건 뭐와 뭐의 합이야? OQ랑 QP의 합이죠. 근데 내가 지금 증명한 게 QP랑 QA가 같다며요. OQ 더하기 QA.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정해져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O랑 A라는 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Q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죠? 이게 뭘 뜻해요? O랑 A로부터 Q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R로 일정한 거의 자치가 Q가 된 거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가 얼마? 그러니까 초점이 O랑 A가 돼야 되고 장축 길이가 R인 타원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Q의 자치예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얘네들을 초점으로 한 타원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딱 봤을 때 원래 어떤 초점이었던 거를? 원래 초점이 뭐였던 거를? 2,0이랑 그렇지 2,0이랑 마이너스 2,0이었던 얘를 초점으로 가는 타원의 방정식인데 장축의 길이는 뭐였던 거? R 6이죠 6. 장축 길이가 6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타원의 방정식은 뭐였죠? A 값이 뭐로 주어진 거예요? 장축 길이가 6이라는 거는 2A가 6이잖아요. 그럼 A는 3이죠. 그럼 타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써요? 9분의 X제곱 플러스 루트 B제곱분의 Y제곱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긴 거의 제곱은 타원에서는 장축에 해당되는 그 A가 제일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B제곱은 5가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타원의 방정식은 얘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조건을 써야 돼. 무슨 조건 써야 되냐면 P의 Y좌표는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P의 Y좌표가 0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여기 해당하는 Y도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해하나요? 오케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면 틀렸다 그럴 거예요. 이해했어요? 정리해 보실래요? 근데 정말 평행이동한 타원 구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타원을 구해야 되니까 x축으로 이만큼 다시 평행 이동해 줘야 되죠. 9분의 x-2의 제곱 5분의 y제곱은 1, y는 0이 아니다. 이게 답이겠네요. 네, 훌륭해요. 이해했나요? 숙제 잘 했어요, 선생님? 네. 이거 말고 모르는 거 있어요, 진아? 아, 숙제 안 해서 질문이 없네요. 주에는 질문 없어요? 그래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방학인데? 얘들아?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더 많지 않아? 시간이? 학교 가서 지금 생기부학이나 맞아요. 거치로 직접 바빠요. 가야 맨날 근무실 자주 다니는. 뭐 나는 그러니까 생기부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생기부는 평소에 쓰는 거 아니야? 왜 마감일에 맞춰서 써? 원래 쌤들이 지금도요. 아니 쌤이 어. 늦게 써서 어. 늦게 나눠주면 어. 저희 그러니까 너희버가 수정하래? 저도 과세특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다 신고해야 돼 다. 왜 너희가 수정해? 생기부는 선생님들이 쓰는 건데. 그 마트법이랑 막다 틀리던데. 그러니까 마주법을 왜 네가 확인, 너희가 확인하냐고 선생님들이 확인해야지. 되게 어디 돌려보면서 확인시켜서 다 해야지. 귀찮으니까 너희들 시키고 너희들 책임이라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그때 하면 다 고소해야 돼 다. 응? 다 고소해야 돼. 공무원도 잘려야 되는. 나 공무원도 잘려야 된다 생각해. 나 되게 나쁜 놈인가요? 내가 어제 중3 애들한테 중3 애들이 이제 막 그 학교에서 몇 명이 담배 피우고 몇 명이 술 마시고 이런 얘기 하길래,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강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미성년자 담배 피우면 손가락 잘라야 된다고. 그럼 누가 피겠냐고. 안 그래? 아니 그것까지 그냥 태형 정도가 되잖아요. 태형이 더 무서워. 손가락 잘리는 것보다 낫죠. 그래?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인조 손가락으로 붙이면 되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력한 어떤 처벌을 한다면은. 근데 이제 내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그렇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너무 과도한 벌을 줬을 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가 봐. 쌤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나? 여기 흡연실이 없으니까. 효과 얘가 보세요. 역효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한 처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담배 피운다고 해서 진짜 손가락 자르는 처벌을 준다는 것은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다 과중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정말 뭐 돈 많은 애들이 더 돈 뽑아 먹으려고 사기치는 놈은 완전 나쁜 놈이지만, 난 정말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 의도치 않게 어쩌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사기죄를 적용시켜서 똑같은 처벌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공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치에 안 맞다?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네. 확실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법이 되게 정교하게 잘 짜여 있지만 똑똑한 애들은 그 법의 망 안에서도 편법을 써서 원하는 이득을 취득하죠. 원하는 이익을 취하죠. 하지만 우리 좀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일반 서민은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니까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배워서 여러분들도 취하자? 아니죠. 배워서 여러분들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없게 그 사람들을 막아야죠. 네. 그래야 사람들이 좀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돼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나는 한 가지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난 좀 손해를 좀 잘 보는 스타일이에요. 뭐 니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손해를 봤을 때 이득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쌤 운이 좋지 않아요? 막 주식도 잘하고. 그렇지. 운도 좀 좋은 편이긴 한데. 가서도 막 되게 도박해도 잘 되고. 빨리 오세요 빨리. 홍콩 가서 도박한 적 없어요. 마카오 가서 있지. 아 맞구나. 그때도 한 50만 원 땄나? 그때 우리 선생님들끼리 베트남 간 적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권호원 선생님이랑 새벽에 카지노 가자고 꼬셔가지고 딱 10만 원만 쓰고 오자고. 근데 권호원 선생님 졸면서 했거든요. 졸면서. 권 선생님이 더 나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 선생님이 많이 땄고 나중에 내가 많이 땄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비행기 값을 벌고 왔죠. 얘기해줬잖아요 옛날에. 네. 자, 타원이 있는데 근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 아는 사람 중에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갔다 와서 그런 걸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그냥 A 팀이 이기고 B 팀이 누가 이기냐 이거에 승부를 거는 거야. 그럼 이제 승부를 맞추면 2배를 줘 무조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 10,000원을 넣었어. 내가 처음에 졌어. 그럼 10,000원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20,000원을 넣어서 이기면 되잖아. 안 그래? 그럼 무조건 이득이잖아. 계정을 파서 하나는 A팀에 넣고 하나는 B팀에 넣으면 10,000원에 이기면 본전이지. 그러니까 20,000원을 넣어서 이기면 20,000원을 버는 거잖아. 어쨌든. 근데 여기 만약에 졌어. 그럼 40,000원 넣으면 돼. 수수료를 안 그래? 0.몇 건데. 야, 이렇게 넣다 보면 언젠간 따지 않겠냐? 한쪽에만 몰았어도. 그러네요. 맞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길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근데 중간에 계속 수수료가 조금씩 떼이니까. 그럼 뭐 그건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무조건 따지 않겠어?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그럼 그때 딱 끊으면 끝이야. 그때 딱 이겼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돼.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 내가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이것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지금이야 니네가 1만 원, 2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 생각해봐. 그래서 몇 억 있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만 원, 2만 원 해도 돼요? 만 원, 2만 원은 뭐 해도 되죠. 만 원, 2만 원은 나는 그것도 뭐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큰 액수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1,400만 원 땄어요. 요번에 가가지고 1,400만 원 땄다고 자기가 소고기 쏜다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까딱 잘못했으면 거기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잃었어 만약에. 그럼 완전 제로죠 제로. 아니면은 마이너스거나. 그래서 많이 잃은 사람 봤어요. 1억도 잃은 사람 봤어요. 1억이요. 그러면 진짜 목매다는 거야. 그 사람들. 야 1억이요 벌기가 쉬워요? 선생님 1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번 쌤 넘게 벌잖아. 어쨌든 자 웃겨 보는 거 아니야? 자. 쌤이 예전에 막 시끄러! APF 요 넓이 구하래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직각이네요. 여기 직각이라고 나와 있죠. 접점을 P라고 했을 때 요 APF의 넓이를 찾아라. 그러면 일단 지금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초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죠. 초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9는 5 플러스 K제곱. 그럼 K제곱이 4, 그럼 K는 2, L은 2,0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AF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이 기울기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t죠. 맞아요? 그럼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t분의 2죠. 그럼 이 타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t분의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되죠, 채은이? y는 t분의 2. t분의 2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맞아? 기억나니? t분의 얼마야 그러면? t제곱분의 36? 36.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y는 m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됐어? 고개만 똑끄덕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찾았어. 근데 뭐 찾아야 되지 내가? 접점을 P라고 했을 때 APF의 넓이를 찾아라. 그러니까 T를 먼저 찾아야겠네요. 그럼 T는 어떻게 찾을까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으로부터 T를 찾아가지고 T를 찾아야지 요 길이랑 요 길이 찾아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P의 좌표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찾지?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나? 어떤 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타원에 접하는 접선 찾았어. 그 다음에는 안 나와 있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뭘 이용하지? 그 다음에는 0, 그렇지. 얘가 지금 0,t를 지나지. 맞아? 그럼 얘가 0,t를 지난다. t는 제곱했으니까 t제곱분의 36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니? 네. 맞지? 그러면은 양변에 t제곱 곱하니까 t 4승 마이너스 5t제곱 마이너스 36은 빵 이렇게 나오니? 그럼 뭐가 들어가니? 4, 9 그럼 t제곱 빼기 9 t제곱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t제곱은 9라고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t값은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t값은 3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요점의 좌표가 0,3이고요. 그 다음에 P의 좌표도 찾아야 되죠.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까요? 접선과 저 타원과의 교점이죠. 연립을 해야 되나? 귀찮은데 뭔가?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그럼 Y는 3분의 2x 풀마 루트 4, 9 오케이? 뭐 x1, x로 둔다. x1, y1 준 다음에 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어차피 교점 찾는 거니까 연립하면 되잖아. 됐어? 그럼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야겠네. 그럼 45로 곱해봐. 그러면 5x 제곱 9y 제곱은 45. y 대신에 저거 집어넣잖아. 그럼 5x 제곱에 9에 3분의 2x 플러스 3의 제곱. 어차피 하나만 하면 돼요. 얘가 45. 그냥 플러스인데. 그냥 플러스인가요? 어차피. Y 절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쟤를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3분의 1을 끌어준다고 생각하면
5x 제곱 그 다음 2x 플러스 9인가요? 네. 요게 나오죠? 9x 제곱 18x 36인가요? 36x 그 다음에 81에서 45 빼주니까 36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9로 다분이 되네요. 마이너스.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9니까 3분의 5 아니에요? 5? 마이너스 2, 3분의 5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사선식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죠? 여기 지울게요. 넓이 마주 해봅시다. 사선식 기억나나요, 상현이? 2분의 1 어떻게 쓰죠? 절대값에 x좌표를 먼저 쫙 쓰죠? 처음에 썼던 거 다시 쓰고 그 다음에 y좌표 또 쓰죠? 순서대로 맞춰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들을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걸로 빼줘야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6, 0, 그 다음에 3분의 10, 그 다음 빼기 0, 6, 0 이거 빼주면 되네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니까 3분의 36인가요? 그럼 3분의 26인가요? 그럼 3분의 13인가요? 여기 답이겠죠. 이해했습니까? 정리해보세요. 저거 사선식 삼각형 아닐 때도 쓸 수 있어요. 네, 볼록 다각형은 다 쓸 수 있어요. 재현이 숙제 다 했어요? 네. 그럼 몇 문제 풀었어요? 몇 문제 빼고 풀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문제 풀었어요. 남아서 다 시켜야 되나? 숙제 안 해도 토요일 오전에 부를까? 오전에 수업 있어요? 오전에 수업해요. 저녁 때 가야 돼서. 지워도 되나요? 하는 방법만. 보충이요? 보충하죠. 저기 20일 하기로 했잖아요. 목요일날. 그럼 목요일에 몇 시간 남은 거예요? 목요일날 그 특강이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 18일까지인가 그 특강인데 그냥 20일날 한다고요. 네. 다 했어요? 지워도 돼요? 자, 23번. A라는 점이 0,4고 타원이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장축이 지금 X축이 있는 거죠. 이런 타원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0,4예요. A가 요 바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루트 5고요. 얘가 1이죠.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위를 움직이는 P가 있는데 AP를 지나는 직선이 어떤 원이 또 하나 있네요. 그 원은 뭐예요? 0,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죠. 그러니까 x제곱 y-3의 제곱은 1. 이것과 만나는 두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Q라고 했거든요. A가 아닌 점. 이 원이 그러니까 이 지금 직선 중에서 두 점 중 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이면 하나는 A죠. 맞아요? 이거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A가 여기 있잖아. 하나는 A인데 이게 아닌 점을 뭐라 그랬어요? Q라고 한 거죠. 맞아? 그랬을 때 Q의 자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문제 이해했어요? 이것도 수능 기출문제거든요. 그럼 상황을 이해했으면 어떻게 풀까요? 그럼 Q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아야? 네? 뭘 내요? 대답하라고. 큐요? 네. 그치,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왜냐면 얘는 반드시 지나니까 요 끝에부터 요 끝에까지밖에 안 되겠죠. 네. 맞아. 요 사이에 있는 값들.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호의 길이란 Q의 길이란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 부분. 됐어? 여기 사이에서는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죠? 자, 이 원에서 요 부분을 구하려고 하면 중심이 지금 0,3인데 그럼 내가 L은 R세타니까 반지름 1로 주어져 있고 요 중심각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중심각을 찾으려면 이거의 그 뭐 찾아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봐야죠.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기울기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가 m이면서 요 타원에 접하는 접선 진아 뭐라고요? y는 x 얼마 a제곱에 예, 얼마예요 그게? 5m제곱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근데 얘가 뭐 지난대요 지금? 0,4. 0,4 그럼 4 마이너스
아, 이거 0이네요. 4는 제곱할게요. 16은 5m제곱 플러스 1이니까 m제곱은 3이고 m은 뿔마 루트 3이죠. 그럼 여기가 얘가 지금 뭐가 돼야 한다는 거냐면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저 각도였잖아요. 각도가 얼마일까요? 자, 봐봐. 여기가 지금 몇 도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왜 135도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여길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120. 그렇지 120도죠. 그래서 3분의 2파이죠. 얘가 3분의 파이죠. 맞아? 여기 각이 그럼 얼마라는 거야? 여기 지금 P야? A야 A? 맞아? 이렇게 삼각형이잖아? 그럼 얘가 6분의 파인가요? 맞아요?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요 중심각은 2배니까 3분의 파인가요? 그거의 2배니까 3분의 2파인가요? 호의 길이는 L은 R세타라고 했죠? 1 곱하기 3분의 2파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가 답이죠. 근데 Q 범위가 왜 여기 사이에요? 얘가 P가 여기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AP를 이으면 요거 맞는 Q가 여기 있죠.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AP를 이었을 때 Q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밖에 Q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네. 좋아요. 3단원은 안 했죠. 3단원은 일요일까지 해오세요. 일요일까지 해오시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오늘 드디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벡터를 해야 돼요. 벡터. 형우선 다 했잖아. 다 했는데? 응. 벡터. 벡터의 정의가 뭐예요? 정확히 써요. 내가 원한다. 우리가 물리에서 요 스칼라랑 요 벡터에 대해서 배우는데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언제 했어요? 이 얘기를. 재은이 언제 했죠? 여기 앉아있어. 속도와 미분에 대해서 했을 때 배웠었죠. 뭐라고? 어디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크기만을 가진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부르죠. 그다음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스칼라의 대표적인 예제가 뭐가 있었죠? 이동걸. 그렇지. 거리 또 속력 그다음에 뭐 가속력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질량 이런 게 다 스칼라예요. 벡터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변이 그다음에 힘 그래 좋아. 그다음에 가속도 우리가 이제 수학이랑 연관된 건 보통 이런 거죠. 그다음 하나 더 평행 이동. 이동을 시키는 것도 우리가 벡터라고 보통 불러요. 왜 안 오죠 준경이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올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타내냐면 이런 선분으로 나타내거든요. 반직선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OA 벡터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를 때 OA 벡터라고 부르거든. 얘를 이제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를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면은 그렇지. 얘를 이제 시점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종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냐면 OA 벡터죠. 그럼 벡터라는 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화살표처럼 써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다 이렇게 매번 쓰기도 귀찮으니까 얘를 간단하게 영어 소문자를 이용해서 A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쓰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까지 쓰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서 책을 보시게 되면 얘를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몇 바퀴 돌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굵은 글씨체로 썼다는 나의 표시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거에 체 이름이 있어요. 체 이름. 볼드. 그래서 얘는 볼드체예요. 볼드체. 두꺼운 체. 그럼 블랙보드 책 이게 블랙보드체예요. 이게 블랙보드체. 똑같은 말이에요? 블랙보드라고 하는 거 내가 언제 얘기했냐면 집합에서 이런 거 썼잖아. 그게 블랙보드체예요. 얘는 그냥 볼드체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다 보면 볼드체로 돼 있으면 그것도 벡터 표시예요. 그러니까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스칼라의 답을 써놓으면 안 돼요. 이해했나요? 아니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 되고 나중에 대학교 때 책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책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다 벡터 표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벡터는 이런 선분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분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네 글자로 얘기해봐. 방향이 있는 선분을 네 글자로 얘기해봐. U
유방. 말고 유방 말고 향. 그렇지, 유향선분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 그러니까 벡터는 우리가 유향선분이라고 불러요. 유향선분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향선분. 오케이? 알아. 너의 순수함을 난 인지했어.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웃은 거야. 알겠어? 자, 유향선분. 티나지 않게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티가 나버렸네.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유향선분으로 나타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벡터의 크기.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나타내주는 물리량이라며. 그럼 크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리가 크기만 나타내주는 기호가 있죠. 절대값. 그렇지. 우리가 A 벡터의 크기를 쓸 때는 요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돼요. 그럼 여기 크기, 이 절대값 A 벡터라고 써버리면 얘는 스칼라일까요? 아니면 벡터일까요? 스칼라. 당연히 스칼라죠. 크기만 나타내 준다고 했으니까. 이해했죠? 그 다음에 0벡터. 0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해요. 그럼 0벡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벡터에다가 0벡터를 더했어. 그럼 자기 자신이 벡터가 나오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르거든. 들어본 적 있죠? 1 더하기 1을 정리할 때 그런가요? 그래서 이 0벡터의 의미는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의미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등원은 그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그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벡터. 용어들을 이제 새로 배우고 있는 건데 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 벡터라는 건 뭘 것 같아요? 말뜻이? 단위 그러니까 단위. 그치. 뭐가 1인 거? 킬로미터 또는 스칼라. 아니 뭐가 1인 거? 그치.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요 A 벡터의 단위 벡터를 나타내보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를 들어 134라는 게 있어. 그걸 크기를 1로 만들고 싶으면 뭐로 나눠줘? 34 134로 나눠주잖아. 그럼 얘 단위 벡터, A 벡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쓸까? 1 곱하기 A 벡터를 뭐로 나눠줘? A로 어? 1.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OA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요거랑 방향은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단위 벡터라는 건 크기가 1인 걸 말해요. 알겠어요? 벡터는 어떻게 해요? 0벡터요? 0벡터는 단위 벡터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따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벡터의 상등. 상등이라는 말뜻이 뭐예요? 깜짝아요. 빨리 오세요. 단위 벡터 1인데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잠깐 그냥 아니요. 잠깐 예. 이해됐어요. 자, 상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럼 서로 같은 걸 말하니까 벡터에서 서로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B 벡터라고 할까? AB 벡터랑 CD 벡터가 같다라는 거는 평행 이동해서 완전히 겹쳐질 수 있으면 두 벡터가 서로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같다고 할 때는 역시 뭘 이용해요? 요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역벡터 안 했다. 역벡터라는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반대로. 그렇지. 요 OA 벡터의 역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AB라고 쓸게요. AB 벡터의 역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AB 벡터에다가 부호인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고 얘는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을 역벡터라고 불러요. 지우 이해했나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는 물리량인데 이렇게 방향이 있는 선분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유향선분으로 나타내고 얘를 시점, 종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써요. 반직선처럼 마찬가지로 써요. 크기를 나타낼 때는 크기만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붙이면 되고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부르며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이거의 크기로 나눠주면 크기가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상등이라는 건 같다는 것을 역벡터라고 하는 건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역벡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앞에 질문 받았고. 근데 3단원 끝부분 안 했나? 했는데? 2차 곡선에 관한 종합 정리. 그건 다 했던 내용인데? 읽어봐. 그 2차 곡선에 관한 종합 정리로 한 장이 된다는 거는 그 한 장만 알면 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번에는 벡터의 합. 이거 물리 시간에 보통 많이 하죠. 벡터의 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합을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각형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삼각형의 법칙. 그럼 삼각형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뭐 구하고 싶냐면, AB 벡터랑 요 BC 벡터의 합을 구하고 싶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느낌이 어떻게 쓸 것 같아? AC. 그렇지. 얘네들을 합하면 AC 벡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식이 적혀 있는 거의 의미를 봐봐.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시점이 서로 같으면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시점과 종점만 남아서 AC 벡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요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삼각형의 법칙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벡터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법칙. 그럼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뭐냐면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에 대해서요. 이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평행사변형처럼 만들어. 여기를 한 점을 C라고 해. 그러면은 여기서 OA 벡터랑 요 OB 벡터를 더하면 OC 벡터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평행사변형의 법칙이야. 이해했습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차는 뭐냐면 여러분 왜 차가 책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책이? 보이네요. 자, 차는 뭐냐면 요 OB 벡터랑 그 다음에 OA 벡터를 빼고 싶어요. 그럼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냐면 얘를 생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OA 벡터라는 게 아까 무슨 벡터를 했어요? AO. 역벡터라고 했으니까 AO 벡터죠. 그럼 이거 더하기 요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A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뒤에 있는 애에서 앞에 있는 애를 바라보시면 돼요. 알겠어? 시점이 같잖아? 그럼 뒤에 있는 애에서 앞에 있는 애를 바라보시면 돼요. 반대로 요 AB 벡터를 시점이 지금 A잖아요? 시점이 다른 어떤 거로 나타내고 싶으면 OB 빼기 OA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걸 바라보게끔 차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많이 쓰여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아니요. 다시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몰라도 되고 다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AB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를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AB 벡터를 시점이 다른 어떤 O로 나타내고 싶을 때 OB 빼기 OA로 분리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오늘 이걸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법칙인데 기본적인 연산법칙들이 성립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거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없다. 이게 뭐 의미해요? 여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A 벡터, B 벡터, C 벡터. 요게 A 벡터에다가 B 벡터 플러스 C 벡터로 써도 된다. 얘는 그렇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내 말 이해하시죠?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얘가 A, B, C, D라고 했고 뭘 증명하는 거냐면 AB 벡터랑 그 다음에 CD 벡터 얘네들을 더한 것이 그 다음에 AD 벡터랑 CB 벡터랑 같다는 거를 증명하래요. CB 벡터 같다는 거.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좀 편한 방법으로 해보고 싶어요. 뭘 이용해 줄까? 자,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얘네들이 지금 시점이 다 다르잖아. AC, AC잖아. 그럼 시점을 일치시켜봐.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얘기는 요 AB 벡터에서 AD 벡터를 빼줘도 되지. 맞아? 그 다음 여기 CB 벡터에서 CD 벡터를 빼줘도 되지. 맞아? 그럼 내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시점이 같잖아? 빼기로 했잖아? 그렇지. 얘는 DB 벡터를 의미한다고. 됐어? 여기 D야, D. 됐어? 얘도 뭘 의미해? 얘도 DB 벡터를 의미하지.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 해볼까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요 AB 벡터랑 CD 벡터를 AB 벡터랑 CD 벡터를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좀 바꿔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 AB 벡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바꿔주자고 했죠 방금. 그럼 AB 벡터를 어떻게 쓸 거냐면
AD 벡터에다가 DB 벡터의 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해했나요? 이 AB 벡터를 AD 벡터에다가 DB 벡터의 합으로 쓸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이 CD 벡터라는 것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CB에다가 그 다음에 BD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아니다. CD에다가 내가 뭐 하고 싶었죠 지금? D 하는 거 아니야? 다시 CD 벡터를 구하고 싶었는데 CB에다가 BD 벡터의 합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봐요. 그럼 좌변이 AB 벡터랑 CD 벡터의 합인데 얘는 그냥 AD 벡터랑 CB 벡터는 그대로 썼어요. 얘랑 얘의 합은 그대로 쓰고 얘는 지금 어때요? 똑같은 건데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잖아요. 역벡터의 관계니까 더하면 0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증명이 된 거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거 여러분들 그냥 그림만 잘 그려서 해보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공식처럼 그냥 다 성립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식은 아니에요. 그냥 요 그림의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과 차, 연산의 기본 법칙 했고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실수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요 MA 벡터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해야 돼요. 의미.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읽어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냐면 M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OA 벡터를 A 벡터로 정의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M이 만약에 양수라면 오케이? 방향은 어떻고? 방향은 MA 벡터의 의미란 방향은 같고 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n배가 된 어떤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두 번째는 m이 0이란 무엇을 의미해요? 0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m이 0보다 작다면 크기가 방향이 반대죠. 방향은 반대고 그렇지 크기는 절대값 n배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요 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배라고 하는 건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세 점이 평행할 때 A, B, C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A, B, C가 한 직선이 있기 위한 조건. 한 직선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볼게요. 그럼 A, B, C가 한 직선이 있다라는 거는 잘 봐. 여기서 나오는 식들이 좀 있거든. 그럼 첫 번째는 요 AC 벡터가 AB 벡터에 어떻게 되는 거죠? AC 벡터랑 AB 벡터가 서로 평행한 거죠. 평행하면 실수배예요. 알겠어요? 항상 지금부터는 벡터에서 평행한다? 그럼 실수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얘네들을 우리가 시점이 다 5인 걸로 바꿔볼게요. 이게 첫 번째 관계에 나타내준 식. 시점이 5인 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50 그렇지. OC 벡터에서 5A 5A 벡터를 빼준다고 했죠. 아까. 맞아? 얘도 5B에서 5A를 빼준다고 했죠. 그럼 얘는 이제 정리해봐. OC 벡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1-t에 얘 넘겼으니까 5A 벡터 플러스 t의 5B 벡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도 A, B, C가 일직선상 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오는 에이지성이 아니시. 아, 5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벡터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은데 벡터는 유향선분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선분이 벡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얘를 우리가 원점으로 생각하면 요 끝에 있는 점이 찍히는 요 위치를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벡터는 곧 성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표 표면의 모든 점들을 뭐 이 A라는 점이 OA 벡터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벡터는 곧 성분이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좌표 표면에 다 나타나는 성분. 여기 있는 성분 뭐 A, B 요 성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성분으로 쓰는 거를 곧 벡터라고도 얘기한다고. A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점을 찍는다. 그러니까 종점이 나타내는 위치가 결국은 벡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A, B, C가 일직선 상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얘의 특징이 뭐냐면 얘를 알파라고 치환하고 얘를 베타라고 치환을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항상 1이 되는 경우에 A, B, C가 일직선 상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뭐 실수배에 관한 성질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다 성립하니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문제를 보죠. 제대로 된 문제. 잘 보세요. 뭐 그릴까요, 지금? 육각형. 정육각형이죠.
A, B, C, D, E, F 이렇게 정육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AB 벡터를 A 벡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C 벡터를 B 벡터라고 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AD 벡터를 요 A랑 B로 나타내 보래요. 자, 답이 뭐가요? 자, 정육각형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내가 요거를 A 벡터라고 썼고요. 그 다음 BC 벡터가 어디 있어요? 얘를 B 벡터라고 썼죠? 그럼 얘를 A랑 B로 나타내라는 게 문제예요. 요 A, BC, 그럼 AD 벡터는 요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뭘 의미요? 여기 이거랑 이거랑 같지 않아요? 평행하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얘도 B 벡터예요. 얘도 B 벡터죠. 그럼 답은 뭐예요? 2B 벡터. 그럼 A랑 B로 나타내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2B 벡터라고만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해요. 이렇게 쓰면 결국 2B 벡터를 의미하잖아요. 이렇다고 해도 틀렸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육각형이면 어차피 저보다 정삼각형인데 그럼 이 알파 벡터랑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알파 베타가 뭐죠? 이 A 벡터랑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벡터랑 같은 거는 이것만 같은 거예요. 얘랑. 그러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는 같은 게 아니에요. 벡터는 회전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행 이동만 시킬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됐어요? 어? 자, A 벡터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까요? A 벡터라고 하는 거 어디죠? 여기 있죠, 여기. 네.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 어? BD에서 어떻게 자, 뭐라고? BD에서 자, 이 A 벡터를 구하려면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써요? 요거는 무슨 벡터예요? 땡! 방향이 반대잖아요. 마이너스 A 벡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세 번째는 AF 벡터를 한번 볼게요. AF 벡터. AF 벡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거는 얘를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거에서 얘를 더해주면 되죠. 얘는 B 벡터였죠. 얘는 마이너스 A 벡터였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뭐 구할 거냐면 BE 벡터를 구하래요. 헷갈리네요.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뭐가 헷갈려요? 이거 초등학생 당했어요. BE 벡터 어떻게 구해요? 아니 뭔가 B- 화살표 방향이라는 게 내가 여기 한 그림에다 계속 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냥 딱 보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요 BE 벡터를 구하래요. 방금 내가 요거 구한 게 뭐였어요? 이 벡터가 뭐였죠 방금? 여기 지금 뭐였죠? 이게 뭐죠? 마이너스 자, 요 벡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이게 AF 벡터랑 같았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잖아. 그럼 그거의 몇 배? 2배. 2배만 해주면 되니까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배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벡터를 주어진 단위 벡터들로도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세연이 이해하나요? 네? 진짜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케이스 얼마일 것 같아요? 자 봐봐. 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 B, C 여기가 C네요. 자 각각의 중점을 PQR이라고 했어요. A, B, C가 있고 중점을 PQR이라고 했을 때 요 세 중선의 교점을 O라고 했는데 사실 O가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그리고 C 벡터를 A 벡터로 정의하고 요 CB 벡터를 B 벡터라고 정의했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다음의 것들을 다 구해봐라. 첫 번째 AP 벡터를 먼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AP 벡터는 어떻게 쓸까요? AP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예요? 절반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의 사실 AB 벡터잖아요. 근데 AB 벡터는 어떻게 쓰죠?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라며. 그럼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OP 벡터 이런 거 해볼까? OP 벡터? OP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 OP라고 하는 건 얘를 의미하네요. 맞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P 한 다음에 거기다 3분의 1이요. 그치 CP 벡터를 구해서 3분의 1배를 하면 되죠. 그럼 CP 벡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CP 벡터를 구하려면 CA 벡터에다가 AP 벡터를 더해야 되지. 네. 맞아? CA 벡터는 뭐였어? A
A 벡터였지. 맞아? 다시 내가 지금 뭐 한다 그랬냐면 OP 벡터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의 CP 벡터인데 요 CP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A 벡터로 C 벡터, A 벡터에다가 우리가 AP 벡터를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요거 더해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2분의 1 B 벡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죠? 얘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의 A 벡터 플러스 6분의 1의 B 벡터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BO 벡터 하나만 더 해볼게요. BO 벡터를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임의로 주어진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BO 벡터라고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얘를 구하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3분의 2의 BR 벡터? 그럼 BR 벡터는 어떻게 찾을까요? BR 벡터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R. 이거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RA랑 AB랑 하면 되잖아. 이거에다가 이걸 더해줘야 되잖아. 됐어?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됐어? 그럼 얘는 뭔데? 마이너스 B 벡터. 그 다음에는 2분의 A 벡터. 그렇지 2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3분의 1의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2의 B 벡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의미의 벡터들을 어떤 나머지 두 개들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저거 반대쪽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어디 반대쪽 BU 삼각형? 벡터 그 반대쪽 삼각형에서 구해도 BO 벡터를 반대쪽에서 구해도 어떻게 구할 건데? 얘기해봐 좌표로. 예?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 BA 벡터에다가 AR 벡터 더한 거. B 벡터 이렇게 해도 이렇게 똑같이. 근데 얘를 구해야 되잖아. AR 아 이렇게랑 이렇게 더해도 상관없어. 얘가 뭔데 지금? B 벡터라고 하는 거는 AP 벡터의 2배. 그러니까 이거의 2배네. 그 역수지. 네. 그럼 해봐. 그럼 어떻게 돼? 2배 했으니까 이건 없어졌어. 그 다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지. 네. 그 다음 요거 더하래. 이거는 이게 원래가 B 벡터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벡터잖아. 됐어? 그럼 요거를 계산한 거에 3분의 2배를 해줘야 되지. B 아니라 A 아니에요? 요거 계산한 거에 3분의 2배를 해줘야 되지. 네. 그러면 2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 됐고 마이너스 3분의 1 됐으니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해했나요? 그럼 우리가 좌표 편만에서도 했으니까 공간에서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공간도 하나만 해볼까요?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많이 그려봐야 돼요. 여기가 밑에가 A, B, C, D고요. 그 다음 위에가 E, F, G, H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FG의 중점을 L이라고 했고요. 선분 BH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요. BH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다음 것들을 구해보아라. 단 AB 벡터는 A 벡터, 그 다음에 AD 벡터는 B 벡터, 그 다음에 AE 벡터는 C 벡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AL 벡터를 구해보래요. AL 벡터. 자 일단은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A 벡터고요. AD 벡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뒤로 가는 게 B 벡터고요. A 벡터 위로 올라가는 게 C 벡터죠. 그럼 AC 벡터를 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가 C거든요. 그럼 이거 더하기 요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답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지. 이건 쉽네요. 두 번째는 AM 벡터를 구해보래요. AM 벡터. AM 벡터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네요, 여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간이 느낌이 오나요? 요거랑 위로 올라가는 거? 됐어? 느낌 왔어요? 요거만큼이 얼마예요? 2분의 그렇지. 2분의 1의 A 벡터. 그 다음 뒤로 가는 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의 B 벡터. 위로 올라가는 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C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는 LM 벡터를 구하래요. LM 벡터. LM 벡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구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네요. LM 벡터를 구하려면 이런 거 이제 구하는 거는 여기 지금 다 시점이 뭐로 돼 있어요? A로 돼 있으니까 얘도 시점을 뭐로 만들어 줄 거예요? A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M 벡터 빼기 AL 벡터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AM 벡터가 뭐예요? 요거라고 돼 있죠. AL 벡터 구해야 되죠. 그럼 AL 벡터는 어떻게 되죠? 얘를 구해야 되는데 A 벡터 2분의 1 B 벡터 C 벡터 됐어? 그럼 거기다 집어넣는다. AM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A 2분의 1 B
2분의 1 C고 그 다음 A1이라고 하는 거는 A 벡터 이렇게 되니까 남는 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 C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벡터를 임의대로 다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쉽죠?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쉬워요. 근데 조금 연습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종점만 같으면 네.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이렇게 가는 아, 그 와리가리 하다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와리가리래요. 쌤 3년 만에 처음 들어본 단어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이걸 줄여서 한 말인가? 자, 얘를 만족시키는 MN을 찾으래요. 답은 뭘 것 같아요? 2, 2, 3. M은 2, N은 3. 의도는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쟤는 조용히 하라 그래. A 벡터랑 B 벡터랑 달라야 돼요. 어떤 게 달라야 될까요? 방향이 방향이요? 방향이 다르다? 어떤 식으로? 크기 말고. 방향이 그렇지.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평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행하면 A 벡터를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 이럴 때만 이게 성립해요. 알겠어? 얘가 평행하지 않을 때만 얘네들을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하니? 예. 그러니까 만약에 평행하다면 A 벡터를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수배를 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없지만 평행하지 않아야지만 M은 2가 되고 N은 3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이해했어요? 되게 쉽죠? 하나 더 해볼게요. 비슷한 거. ABC가 한 직선이 있대요.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OA 벡터는 EA 벡터 플러스 B 벡터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OB 벡터는 A 벡터 빼기 B 벡터로 주어졌고 그 다음 OC 벡터는 4A 벡터 플러스 MB 벡터로 주어졌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M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직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쓴다 그랬죠 아까? 되게 세 가지 식이 있었잖아. 다시 한번 볼까? A, B, C가 만약에 한 직선이 있으면 AC 벡터가 어떻게 된다? AB 벡터의 몇 배? 실수배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얘를 시점이 다 뭐로? 5로 나타내줘야 돼요. 요 주어진 식들을 시점이 5로. 그럼 OC 벡터는 어떻게 됐어요? OC 빼기 OA가 T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여기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OC 벡터를 뭐라고? 1-t의 OA 벡터에다가 T배 OB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OC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얘 이제 그대로 쓸 건데 야 니네 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공부 안 해? 김지은 왜 공부 안 해? 거짓말하지 마. 떠들면 죽어. 여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얘는 t인데 마이너스 2t니까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t. 그 다음 플러스 뭐? 2의 a 벡터. 그 다음은 마이너스 t 얼마? 1 빼기 2t의 b 벡터. 요게 돼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요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t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렇지. t는 마이너스 2니까 m은 얼마? 4. 엥? 얼마? 5. 그렇지. m은 5. 됐어요? 괄호요, 괄호.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 살짝 어려운 거 하나 있어. 살짝 어려운 게 뭐냐면 요 OP 벡터가 T의 OA 벡터 1-T의 OB 벡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P의 자치를 구하라. P의 자치.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식 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한직선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ABP는 단직선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T가 만약에 실수라면 그림을 AB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AB가. 그럼 P가 나타내는 거의 자체는 O는 바깥에 있어요. 그럼 P가 어디를 나타내냐면 T가 실수 전체를 다 가질 수 있을 때는 여기 위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하니?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T가 실수 전체일 때. 그러니까 범위가 제한될 때마다 답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거는 여기 다 나타낼 수 있어. P의 자체는. 여기 다 나타낼 수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T가 실수라면 답은 뭐냐면
AB 직선이에요. 직선 AB 이렇게 쓸까요? 직선 AB. 이게 답이에요. A랑 B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t가 뭐라면 1이라면 그냥 p랑 a랑 같은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요 t가 0과 1 사이일 때요. 그럼 t가 0과 1 사이일 때는 p가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졸지 뭐 생각하세요, 빨리. 여기 봐, 어디 봐. A보다 작은데 땡, B보다 작은데 땡. B 오른쪽. 그렇지, a, b 사이죠. t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해봐. t가 0이면 OP 벡터는 OB 벡터랑 같지. 예. 그럼 t가 0일 때는 p가 나타내는 게 여기예요. t가 만약에 1이면 a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로 움직인대요. 여기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이해했어?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 p의 자치를 구하라고 하면 답은 뭐예요? 선분 A. 그렇지, 선분 AB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요 t가 1보다 이상인 경우. 그럼 t가 1보다 이상인 경우는 어딜까요? 선분 A, B 빼고 다. 땡. A 벡터. 어? 땡. t가 1일 때는 p랑 a랑 같죠. 지금 2 넣어보면은 2 넣어보면 어딜까? 2 넣어봐. 위로 올라가고. 자, 2 집어넣으면 2배 5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5b 벡터잖아. 예. 그럼 2배 5a 벡터라고 하는 건 여기쯤 있네요. 맞아요? 여기 a'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5b 벡터인데 마이너스래요? 그럼 여기죠. 예. 그럼 우리가 이거랑 이거를 더하고 싶으면 얘 평행이동 시키죠. 얘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요거랑 평행하면. 얘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라고. 됐어?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p가. 그러니까 내가 t가 1보다 이상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걸 그림으로 색을 칠해줘야 한다고. 만약에 색칠하라고 한다면. 그럼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할까? 아니죠. 답을 쓸 때는 뭐라고 할까? 이거 답을 쓰기엔 좀 상당히 어렵죠. 얘는 이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A에서 B의 반직선. 반대 방향인 AB의 직선 AB 위에 있는 점. 그냥 반직선 BA에서 A, 선분 B A, 선분 BA 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의미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에서 B의 반대 방향인 직선 AB 위의 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BAB라고 할까요? 나 맞나요? 맞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그림 그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커지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t가 1보다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A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만약에 그럼 이거 되게 많은 경우를 만들 수 있거든. t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어디일 것 같아? B 밑에. 그렇지. 얘는 A, B라고 했어. 그럼 여기 0일 때가 B였잖아. 그럼 얘가 커지고 있는 거지 지금. 얘 커지는 쪽에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여기야. 알겠어? 네. 근데 저거 평행이동한 게 왜 저기 직선 위에 있어요? 이거 평행이동 한 거야? 예, 저기 직선이랑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5B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딱 위에 있어요. 그냥 딱 위에 있어요.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그거를? 지금 내가 이게 지금 t가 어떤 경우였죠? 2인 경우였죠. 2라면 마이너스 5b잖아요. 요 길이만큼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t는 어차피 실수기 때문에 요 p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a, b 직선이 있는 어떤 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직선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t가 실수기 때문에 일단 p는 a, b 직선이 있는데 요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밖에 그려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요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평행사변이랑 그리고 저 그 평행이동한 이거 뭐예요? 그냥요.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예. 너 때문에 뭐 하려는지 까먹었잖아요. 다섯 번째는 이거 말고 딴 거 합시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려줄게요. 학교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OP 벡터가 2t의 5a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1-t의 5b 벡터 얘가 t는 0과 1 사이래요. t는 0과 1 사이. 이랬을 때 p는 어느 도형 위로 움직이느냐. 이게 질문이야.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수능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답은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처럼 그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개수의 합이 1이 되게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그래서 T를 얘 T만 냅둬봐요. 얘가 2OA 벡터죠. 예. 됐어요? 얘도 1-T만 냅두면 3OB 벡터죠. 됐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O가 여기 있고 그럼 OA 벡터의 몇 배? 2배가 되는 점을 A'이라고 할게요. 요 OB 벡터의 몇 배? 3배가 되는 점을 B'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개수합이 1이니까 얘가 나타내는 거를 OA 프라임 벡터라고 한 거고 얘가 나타내는 거를 지금 OB 프라임 벡터라고 한 거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자치는 근데 여기서 0과 1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A'과 B'을 이은 뭐가 되는 거야? 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을 쓸 때는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이걸 답을 쓸 때는 2OA 벡터의 종점과 종점이라고 하는 건 끝점이죠. 3OB 벡터의 종점을 그렇지 연결한 이은 연결한 선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거 이제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옵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한 김에 마저 하죠. 예. 많죠. 예. 자, 이번에는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 자, 이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벡터는 유향선번으로 나타냈을 때 이거랑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건 무수히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수히 공간상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이렇게 떠다녀. 얘는 다 똑같은 벡터들이잖아. 이 똑같은 벡터들을 좀 기준을 잡고 싶었어. 그럼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시점을 원점으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이 공간상에 이렇게 생긴 벡터들이 되게 많았는데 얘가 모두 다 일치해 버리죠. 맞아요? 그런 거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위치 벡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시점을 원점으로 이걸 기억해 줘. 시점을 원점으로. 그래서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과정을 위치 벡터화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까지. 그럼 시점을 그 원점으로 그 나타내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위치 벡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요 위치 벡터 시켜서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라고 할게. 그럼 O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요 A와 B라는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면 요 P란 OP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내분점을 구하는 식이랑 똑같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A와 B의 M 대 N 내분점을 P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위치 벡터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 OP 벡터를 P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M 더하기 N.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B MB 벡터 플러스 NA 벡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식으로. 얘를 만약에 증명하라고 한다면 얘를 만약에 증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AP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A, B, P가 다 일직선이 있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써보자. 그러니까 BP 벡터랑 AB 벡터가 실수배야. AB 벡터가 실수배거든. 근데 몇 배야? n 플러스 n분의 그러니까 n분의 n 플러스 n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B라고 할까? 다시 B 벡터가 BP 벡터의 실수배야. 몇 분의 몇 배야? n분의 n 플러스 n배냐?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를 시점이 다 모임 벡터로 바꿔주고 싶어. 시점이 5인 벡터로 바꿔주라고. 그럼 시점 5인 벡터로 바꿔봐. OA 벡터 빼기 OP 벡터는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증명하지? 이렇게 증명하지 않았는데 쉽게 증명해줄게. 미안해요. 다시 내가 OP 벡터를 쓰고 싶은데 이 OP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OA 벡터에서 AP 벡터를 더한 거죠. OA 벡터에서 AP 벡터를 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AP 벡터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AB 벡터의 실수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n분의 n배의 AB 벡터라고 써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시점이 5인 벡터로 다 나타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OA 벡터고 얘는 n 플러스 n분의 m에 뭐라고 써요?
OB 빼기 5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얘를 그럼 위치 벡터로 다 써보세요. 얘는 뭐라고 쓰겠어요? 위치 벡터. 이렇게 나타내는 게 다 위치 벡터로 썼다라는 거거든. 그럼 얘를 뭐라고 써요? P 벡터죠? P벡터. 얘는 A 벡터. 얘는 n 플러스 n분의 m의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하면 뭐가 남아요? A 앞에 n 플러스 n분의 mB 벡터 그 다음에 NA 벡터 이게 남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선분의 분점들을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요, 위치부터.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A와 B의 M 대 N 외분점. 근데 그럼 우리가 선생님 이거 좌표 표면에서 배웠던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맞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공간으로 확장이 되면 좌표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좌표 성분들을 다 쓰면 그냥 좌표로 쓴 거고 난 이 XYZ를 다 쓰기 귀찮아. 그러면 이 벡터로 쓰시면 돼요. 알겠어? 자, M 대 외분점. M 대 외분점 보통 뭐라 그래요? Q라고 하죠? 그럼 이 Q의 위치 벡터를 Q 벡터라고 한다면 얘는 답이 뭐겠어요? n-n분의 nb 벡터 마이너스 na 벡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중점은 뭐라고 쓰겠어요? 중점을 보통 d 벡터라고 써요. 신기하게. 2분의 1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써요. 그 다음 네 번째 뭐 하겠어요? 무게중심 하겠죠? 무게중심은 3분의 1에 a 벡터, b 벡터, c 벡터도 있어야죠. 이때는. 알겠습니까?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그거의 위치 벡터를 G 벡터라고 한다면 A, B, C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네. 무게중심일 때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방향이요? 그러니까 O라는 점이,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점이 나타내는 거는 그 선분이 아니라 그 시점을 다 원점으로 나타냈을 때 G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 점을 G라고 했을 때 이 시점을 O로 요 벡터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방향은 요거의 실수배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벡터는 유형선분으로 나타냈지만 벡터의 실질적 의미는 요 좌표 그 평면이나 공간상에서의 어떤 한 점을 나타내 주는 게 벡터라고. 알겠어? 자, 이번에는 삼각형 OAB가 있는데 잘 봐. 삼각형 OAB가 있는데 요 OA의 중점을 C라 그랬고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D라고 했고 그 다음에 DA의 중점을 E라고 했어. 얘를 E라고 했거든? 그럼 AB에 또 뭐라고 했냐면 2대 5 내분점을 F라고 했어. 자, O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뭘 구하고 싶냐면 O랑 E랑 F가 한 직선 위에 있음을 증명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내가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그림 그래요? OE 벡터랑 OF 벡터를 한번 구해보고 싶거든요. OE 벡터랑 OA 벡터. 자, 그림을 볼게요. 요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OA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OA의 중점을 C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D라고 했죠. 그 다음에 D의 중점을 E라고 했죠. AB를 2대 5로 내분하는 점을 F라고 했죠. 그럼 OEF가 한 직선이 있느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E랑 F라는 점을 다 A 벡터나 B 벡터로 나타내 보고 싶어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OA의 중점이 C 벡터잖아요. OC 벡터는 뭐라고 써요? 2분의 1의 A 벡터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OD 벡터는 뭐라고 쓰겠어요? C와 B의 중점이잖아요. 그럼 요거랑 B 벡터를, 이게 B 벡터잖아? 이거를 더한 거에 절반.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4분의 1의 A 벡터, 2분의 1 B 벡터 이렇게 쓰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점도 뭐예요? D랑 A의 중점이죠? 그럼 OE 벡터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D가 이거고 A가 A 벡터잖아. 그 두 개를 더한 거에 절반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요? 근데 OD 벡터가 왜 저거예요? C랑 B의 중점. OC 벡터 이거잖아. OB 벡터는 B 벡터잖아. 그 두 개를 더했잖아. 그거의 절반. 그럼 DA의 중점이 2는 뭐라고 써요?
그렇지. 이거랑 다시 이거랑 뭘 더해야 돼요? A 벡터를 더한 거의 절반이죠. 그럼 뭐라고 써요? 8분의 5 A 벡터 플러스 4분의 1 B 벡터 이렇게 쓴다고. 이해 안 가요, 상윤이? 이해 안 가요? OD가 왜 뭔지 이해가 안 돼. 야, OD라고 하는 거는 OC랑 OB의 중점이라고. OB 벡터가 B 벡터였잖아. OC 벡터가 2분의 1 A 벡터잖아. 그 두 개를 더한 거에 2분의 1 해주면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D랑 A의 중점이 2라며. 그러면 이거랑 A 벡터를 더한 거를 2로 나눠준 게 답이라고, OE 벡터는.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냐면 OF 벡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F라는 점은 A와 B를 몇 대면? 2대 5로 내분하는 점을 F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써요? 7분의 5의 A 벡터 플러스 2 B 벡터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니까. 그럼 내가 OEF가 한직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걸까요? 1 자, 내가 한직선이 있으면 평행. 그럼 평행하면 뭐다? 실수배다. 그럼 OF 벡터가 어떤 실수의 OE 벡터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로 묶어줄 수 있어요? 8분의 1로 묶어줄 수 있죠. 얘가 8분의 1로 묶어주니까 O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OF 벡터란 여기다 뭐 곱해야 돼요? 그렇지. 7분의 8배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함으로,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만족함으로 5랑 2랑 F가 다 한직선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냐? 세 문제만 더 봅시다. 자, 이런 정사면체가 있어요. 자, A, B, C, D. 이 정사면체가 있고, 여기가 G, H 이렇게 있는데, 자, 얘를, 그러니까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 OC 벡터를 C 벡터, OD 벡터를 D 벡터라고 했을 때, 요 G라고 하는 건 BCD의 무게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요 OH 벡터를 한번 나타내 보아라. OH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요 AG의 3대 1 내분점을 말하는 거예요. O라고 하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O라고 하는 게 여기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OA 벡터가 A 벡터라고 하는 게 그냥 요 A라는 점이 A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 3대 1 내분점이라며, 그럼 A라는 점의 위치 벡터는 알잖아요. A 벡터로. 그 다음에 G라는 거의 위치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럼 OG 벡터는 뭐라고 써요? 3분의 1의 B 벡터, C 벡터, D 벡터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했어요? 요 B, C, D의 무게중심이 G라고. 그럼 이거의 위치 벡터들이 각각 B, C, D니까 그거의 3분의 1배 해준 게 OG 벡터를 나타내준다고.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OH 벡터를 나타내려면 OH 벡터는 A랑 G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럼 뭐라고 써? 4분의 1에 3에다가 OG 벡터니까 B, C, D 그 다음에 A.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정사면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간도형인 정사면체의 무게중심은 요 높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2대 1이잖아요. 공간에서의 요 정사면체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높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에 있어요. 내 말 이해했죠? 나중에 공간도형 배울 때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 이것도 외워두시면 편하죠. 네. 자, A, P.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 직선 L에 대해서 요 L에 이르는, 그러니까 A와 B에서 L에 이르는 거리가 각각 6과 9이고 P가 L을 움직일 때 내가 뭐 구하고 싶냐면 요 P 벡터 플러스 2배의 PB 벡터 요거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게 질문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사실은 상당히 급이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다 푸는 방법을 다 누구나 알게 되거든. 대충 평행이동? 아니야, 평행이동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 배웠어 좀 전에? 대칭이동. 무슨 대칭이동을 배웠어 좀 전에? 내분 내분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내분의 의미를 가지려면 얘를 뭐로 나눠주고 싶어? 그렇지,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잖아. 그럴 때는 그 개수의 합으로 나눠보라고. 그럼 개수 합으로 나눠보면 내가 임의대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럼 나눴으니까 다시 곱해야 되지. 맞아? 그래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가 나타내주는 의미가 뭐냐면 얘가 나타내주는 게 뭐야? 말로 설명해봐. 어떤 거를 정확하게? A.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2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을 나타내는데 내분점을 모르잖아? 그럼 내분점을 뭐라고 할까? Q, P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야지. 아, 내분점을 P라고 한 건가? 내분점 P라고 한 거지. 아니야. 다른 거야. A와 B를 내분하는 점을 다른 거 Q로 잡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A와 B의 내분점, 그러니까 2대1 내분점을 Q라고 한다면 P는 여기 위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분점인데 PQ 벡터라고 얘기한다고. 내분점을 Q라고 했을 때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PQ 벡터를 의미해야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게 OA 벡터랑 OB 벡터를 얘를 A 벡터랑 B 벡터로 썼을 때 뭐 M대의 내분점을 구한 그 점을 P라고 하면 우리가 OP 벡터를 곧 P 벡터라고 썼던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M대n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하면 요 OP 벡터를 P 벡터라고 그냥 쓴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A, B라는 점을 M대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2대1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하면 요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PQ 벡터를 의미한다고. 근데 P가 여기 위로 움직이는데 요 길이가 가장 짧기 위해서는 어떨 때야? 요 선분들이랑 다 어떨 때야? 평행할 때잖아. L의 수직인 경우잖아. 그럼 요게 수직인 거리.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은 뭐냐면 얘를 구하는 게 문제라고. 얘를. 이게 수직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얘가 6이야. 얘 9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8. 그럼 요게 8이라고. 알겠어? 그럼 답은 얼마야? 24. 이게 답이라고. 이해했어요? 네. 진짜죠? 자, 마지막. 자, O, A, B. 요 삼각형이 있는데 요 OB의 중점은 M이라고 했고요. OA의 3등분점 중에 O에 가까운 점을 N이라고 했어요. 내가 AM이랑 요 BN의 교점을 P라고 했는데 요 OM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OM 벡터를 P 벡터라고 할까? B 벡터. 요 B 벡터라고 했을 때 요 OP 벡터를 구하라가 질문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 잘 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여기가 지금 A 벡터고 여기가 B 벡터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두 개를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요 P라는 점이 B랑 N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근데 몇 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쓰세요. M 대 1-M으로 내분했다는 것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P라는 점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A와 M을 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를 N 대 1-N으로 내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을 써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OP 벡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쓰자는 건데 첫 번째는 B와 N을 M 대 1-M으로 내분한 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M배에 뭐야? M배에 OM 벡터 플러스 1-M의 OB 벡터 이렇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N과 B를 그러니까 B와 N을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이 P잖아요. 오케이? B와 N을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이 P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이죠? 그럼 M배의 OM 벡터 1-M의 OB 벡터 이렇게 쓴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식만 집어넣어봐요. ON이라고 하는 거의 벡터가 뭐야? A 벡터죠? 그 다음 OB 벡터라고 하는 벡터가 뭐야? EB 벡터죠? 이렇게 쓴 거예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 OP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 자, 두 번째는 OP 벡터를 또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아까 저 초록색 삼각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식을 불러봐요, 재현아. 네? 식을 불러봐요. OP 벡터. 그냥 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딱 물어보면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M배의 OM 벡터 플러스 1-N의 OA 벡터 이렇게 쓰겠죠. 그럼 집어넣으세요. OM이 뭔데요? B 벡터잖아요. 그 다음에는 1-N의 뭐예요?
3A 벡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랑 다 같다고 해야 되죠. 그럼 얘랑 같다고 하면 여기 m이 뭐랑 같아요? 3-3n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2-2m이 n이랑 같은 거죠. 그럼 집어넣을게요. m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게요. 2-2배 3 빼기 3n이 n이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6n이니까 5n은 마이너스 4니까 넘어오니까 4. 그럼 n은 얼마? 5분의 4.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3의 a 벡터 플러스 5분의 4의 b 벡터 이렇게 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OP 벡터를 이렇게 a와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시간 7시 35분. 시간이 없네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